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더 라이터 쓰지 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거 임플먼트 레이어에 대해서도 빠르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제가 이제 그래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래 적어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임플먼트 레이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뭐 많은 분들이 그 각자 차용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너서 저도 듣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이 임플먼트 레이어에 대한 오해가 일단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그 구현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요게 일단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요거는 정확하게 도구 레이어가 최초에 의도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용어적으로 저는 크게 저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요 임플먼트 레이어에 대한 거를 그 '구현 레이어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원래 만든 목적은 '비즈니스를 이룩하기 만들기 위한 도구들의 집합이다.' 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와서 그렇지만 뭐 이름을 바꿔 버릴까 싶기도 하고 뭐 네 '실행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다는데 뭐 잘 모르겠고 그런 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저런 레이어 이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쓰는 거지 뭐 이걸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 요게 이름이 컴포넌트 레이어로 제가 구성해서 내부에 전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요거 몇 번 말했는데 이 컴포넌트 이 어노테이션 레이어라고 이해하더라고요. '아 컴포넌트 어노테이션 달려 있으면 컴포넌트 레이어군요.'라고 이해를 하길래 제가 열 받아 가지고 그냥 찾다가 그냥 아예 그 도구라고 아마 쳤을 거예요. 도구라고 쳤을 때 예 요게 나와 가지고 '아 그냥 이거 써야겠다.' 했거든요. 그냥 툴 레이어 이랬어야 되나? 아무튼 너무 저런 거에 의의를 두시거나 저게 너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쓴 거지. 예. 여기 적어 놨네 도구라고. 그 사람들이 예 글을 생각보다 많이 안 읽으신 것 같고 저거를 구현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하신다고 해 가지고 뭐 어쨌든 구현 레이어가 아닙니다. 도구 레이어지. 예. 필요하면 제가 이름을 바꿀게요. 그렇고 이제 이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리더라이터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그 이거 적어 놔야지. 예. 요게 핵심적으로 보면은 요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메모를 해 놨었던 건데 이제 이 리더라이터를 쓰는 이제 그 도구 레이어 같은 걸 구성할 때 너무 빠르게 쓰거나 너무 느리게 쓰거나 요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충분히 고민하고 쓰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 회사에 여기서 계속 예제로 하는 거는 그 저스트에서 예제로 할 때는 이 임플먼트 레이어를 도구 레이어를 명확하게 쓰고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제 기준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좀 통제된 상태로 만들고 싶어서 요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뭐 예 요렇게 한다 해서 뭐 문제가 될 게 인라인 치고 보면은 예 요렇게 돼도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여기서 더 얘기를 제 생각에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나 제 글을 보셨던 그 분들의 코드 상태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거를 무 빠 더 빠 빠르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거의 배경은 이게 실제 코드를 제가 못 가져와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요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내가 맡을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코드가 한 함수가 만약에 뭐 한 5천 줄, 8천 줄 이렇게 돼요. 이 수준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너무 많은 책임과 너무 많은 역할과 이런 것들이 막 응집돼 서 짬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 그거를 이제 타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레이어를 한 층 더 쌓겠다. 왜냐면은 그 기존에 있었던 코드가 3단 레이어로 돼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떤 그 코드를 개선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어를 상향시키는 게 아니라 하향식으로 밑에 이 도구 레이어를 쌓겠다. 여기를 비즈니스 레이어라고 하고 그래서 개선을 하면은 요런 형태에서 요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요런 전략을 짰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코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 저스트 규모 수준으로 그 코드가 굉장히 그 깔끔한 상태라고 하면은 굳이 이 레이어를 먼저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어 먼저 쌓으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이것도 인라인 치면은 이렇게 자꾸 인라인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예. 인라인 치고 얘도 그냥 얘도 심지어 그렇게 있나 보구나. 네, 요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러면은 사실 뭐 3단 레이어로 가도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추가 한 가지, 요건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까지 너무너무 커졌을 때 이건 진짜 작은 단위죠. 진짜 한 함수 하나가 막 서비스 안에 함수 하나가 막 한 4천 줄 이렇게 됐을 때까지 그걸 유지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막 그럼 뭐 서비스로 쪼개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만, 서비스로 쪼갰을 땐 서비스끼리 이제 뭐죠? 순환 참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해서 할 수 있다면은 뭐 레이어 안 만드셔도 됩니다. 예. 이게 뭐 취사 선택을 해서 만드는 거지, 그래서 대신 이 계속 우리가 만드는 코드를 관망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고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스트 만들 때는 고렇게 만드셨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통제를 하기 위해 한 거였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요런 걸 고민하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좀 얘기를 쓰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긴 해요. 단순 로직이지만 그럼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밑에 "생각 없이 쓰지 말자."도 연관돼 있는 거긴 한데, 가령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굳이 요거를 팀원분들한테 다 세션을 해서 공유를 드리거든요. 그걸 하는 이유와 그거를 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역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커요. 그러고 회사는 그거를 모두 교육할 시간도 없고 의무도 없는 거긴 하죠. 그런 자원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회사의 그라운드 룰을 좀 잘 정의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저는 좀 타당해질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대신 근데 그거에 고민 없이 그냥 '그냥 써야 되니까 써야지.'라고 하는 거는 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사 룰로 있긴 하지만 프로젝트마다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해서 이 단순 로직이 가령 요거였던 것 같아요. 데이터 조회만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구 레이어가 필요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프로젝트별로 정의를 하고, 보통 제가 주장하는 것들은 여기 리드미 MD 있잖아요. 여기에 좀 그걸 적으라고 해요. 뭘 적으라고 하냐면은 이 프로젝트의 표준 레이어는 고 그 이 프로젝트는 표준 레이어를 따르고 있다거나, 이 프로젝트는 데이터 조회 성질만 갖고 있으므로 도구 레이어를 어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적어 놔 달라고 하거든요, 리드미 MD에. 왜냐면 그래야지 표준 레이어가 유연하게 계속 발전할 수 있고, 뭐 어떤 데는 뭐 가령 여기서는 뭐 이 프로젝트는 뭐 레거시가 너무너무 심하고 비즈니스도 오염되어 있어서 상위 레이어를 하나 구축합니다. 요런 걸 좀 적어 놔주면은 이제 우리 회사 기본 표준 레이어는 요런데 요런 케이스로 요렇게 됐구나. 요런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뭐 단순 로직이건 너무 빠르게 쓴다라는 거를 좀 너무 빠르게 만들었지만 그걸 좀 타당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전사적인 어떤 컨벤션을 구축하고 우리가 누가 오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떠나건 했을 때도 되게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계속 표준적인 이 코드 컨벤션을 유지하고 싶다 하면은 써도 되긴 합니다. 빨리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쓴다는 거를 반박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거 같아요. 우리 회사의 표준이다. 아니 뭐 아무리 잘난 사람이 와 가지고 이건 어쩌고 저쩌고 뭐 레이어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자기 회사에 필요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맨날 제가 말하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 와서 다 고치든가 본인이. 그거 아니면은 그냥 듣고 흘리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이 글 보고 이제 또 질문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참조 유형이거든요.
그러면은 막 여기서 이제 이 리더 예를 들어 라이크 리더가 있고 뭐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아까 한 것처럼 해 볼까요? 아니다. 리더에 여기서는 요 리파지토리밖에 못 쓰고 요 어떤 라이크 말고 뭐가 있을까요? 뭐 카트라고 할게요 그냥 쓸데없지만. 뭐 카트 리더가 있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아니면은 그 카트 리파지토리 요렇게 써도 되나요? 요거에 대한 걸 이제 많이들 물어보셨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써 뭐 왜냐면 제가 글에 그 순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그 가장 커먼한 가장 느슨한 규칙으로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동일 레이어에서는 예외적으로 참조가 가능하고 뭐 건너뛰기 금지고 역류 참조하지 말고 요런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것도 됩니다. 당연히 되죠. 요것도 되는데 요거가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요런 식으로 왜 이걸 열린 결말로 두냐면은 요거는 정말 상황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도메인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도메인 규모가 너무 이미 핸들링하기 쉽거나 가령 뭐 제가 이거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셔 가지고 달아 놨었는데 가령 여기서 보면 라이크와 카트의 관계성, 거리 그리고 응집 요런 걸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과 격벽. 그러니까 얼마나 먼 개념인지, 얼마나 격벽이 가까운지, 아니면 격벽 안에 있는지, 아니면 격벽이 뭐 한 개 건너야 되는지, 격벽을 두 개 건너야 되는지 요런 걸 고민하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라이크와 이제 카트는 너무 가깝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회사 룰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어 이 도메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구 레이어를 만들 거고 만들 때 이 자기 도메인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른 도구를 참조한다. 요런 걸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카트 리파지토리를 라이크 서비스가 접근하는 건 안 된다. 요런 것도 다 정하기 나름이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되게 느슨한 규칙을 열어 놨고 저는 실제로 제가 있는 회사에서도 요 규칙을 전파할 때 되게 느슨한 규칙만을 전파합니다. 안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이제 제가 말한 거가 회사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입사자도 작업을 하기 쉽게 해야 된다는 거지 개발자들의 창의력이나 생산성을 막자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 라이크 서비스에서 카트 리파지토리를 쓰게 할지 못 쓰게 할지 요런 것도 되게 작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프로젝트마다 결정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면 좋긴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제가 보통 말하는 거를 무조건 따르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도메인에서 다른 이 격벽을 넘는 거 기준으로 다른 도메인에 접근할 때는 이 리파지토리를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좀 이렇게 접근하게 하는 편이고요. 가령 이 라이크 리더에서도 가령 카트 리파지를 쓰냐? 저는 보통 대부분의 저는 표준적으로 접근한다면 요걸 선호하진 않아요. 요거보다는 요거보다는 차라리 요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케이스만을 보긴 합니다. 가령 뭐 지금 라이크랑 카트랑 하니까 거리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타당하게 보일 거거든요. 가령 뭐 좋아요와 카트가 뭐 개념을 쫙 펼쳐 놨을 때 격벽으로 치면은 접근하기 일단 꽤나 멀 것 같잖아요, 느낌상. 좋아요와 카트. 뭔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을 하시면서 이 거리감을 측정하시고 이 거리감 대비 어떻게 우리가 이걸 꾸준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는 뭐 격벽 상관없이 그냥 다 일단은 도구 레이어에서 이 데이터 접근 레이어를 무조건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요것도 괜찮습니다. 코드가 복잡하지 않을 때는 사실 다 괜찮아요. 예. 다 괜찮고 코드가 어느 정도 복잡도를 넘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가령 뭐 회사 안에 있는 개념이 뭐 공통 규칙 불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예. 공통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게 불가해요. 그래서 요 참조 유형도 결국은 비슷한 얘기고 회사 총 개념 수가 10 개. 이러면 사실 여러분 이게 뭐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뭐 도구 레이어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도구 레이어가 필요하더라도 뭐 모든 도구 레이어는 모든 하위 데이터 접근 레이어의 클래스를 쓸 수 있다.
이것도 괜찮죠. 근데 대부분 코드가 지금 제가 예제로 만든 이 프로젝트처럼 적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말 엄청 큰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고치는 걸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결론적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면은 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쓰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구 레이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상당히 꽤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전사적으로 그 전사의 표준 레이어를 이제 3단 레이어로 하실지, 아니면은 표준 레이어를 4 단을 하고 경우에 따라 중간 단을 제거한다. 가령 뭐 이런 것도 있을걸요.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비즈니스 레이어 자체가 필요 없을 거예요. 비즈니스 자체가 없는, 단순히 그냥 뭐 아까 데이터 조회 쪽 말한 것도 도구 레이어를 빼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없기, 데이터 조회에는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레이어를 빼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상황에 맞게 생각하면서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레이어 같은 경우는 각 회사마다 정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뭐 임플먼트가 구현이니 뭐니 이런 것도 뭐 알아서 그냥 각자 회사에서 개선을 해서 정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걸 뭐 논문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혹시나 이게 제가 구독자분들이 이거 뭐 이 제 유튜브나 이 글을 봐서 그렇게 했다, 요런 얘기하시면은 제 구독자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긴 해 가지고, 제가 뭐 자주 봐 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생각 없이 그냥 남이 했다고 쓰거나 남이 해서 뭐 가령 뭐 "마틴 파울로가 그렇게 말하던데요." 이런 소리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혹시나 제 글이 그런 목적으로 쓰이거나 한다면은 제가 이 글을 지워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들 좀 이 리더 라이터부터 퍼져서 뭐 "임플먼트 레이어는 뭐지?"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뭐 추상적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제가 말한 게 규칙이다 뭐 그런 걸 표현한 글이 아니라 나는 이런 식으로 요거를 했다. 근데 물론 상황을,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이거를 고민했던 코드나 상황을 다 공개하면은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진짜 코드를 보여드리면은 이거 레이어 왜 만들었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빡 오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뭐 레거시가 꽤 많은 회사나 그런 곳에서는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글이나 이 발표 같은 걸 많이 봐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꽤나 그래서 새로 만드시는 서비스 있잖아요. 새로 만드시는 서비스는 여러분 그냥 작은 레이어부터 시작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예, 물론 제가 극혐하는 이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토리는 전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것도 제가 안 좋아지는 코드를 너무 많이 봐서, 심지어 신규 서비스로 만들었는데 뭐 나중에 만들면 되죠. 당연히 나중에 만들면 되죠. 근데 나중에 만들 때 잘 만들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 게 엉망이면 나중에 만든다는 걸 못 지키는 사람이 제가 수두룩 빽빽으로 봤거든요. 뭐 그거 자기는 나중에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기존 코드를 잘 만들어야 나중에 만들기가 쉽잖아요. 근데 기존 코딩도 못하면서 나중에 잘 만들겠다 하는 거는 되게 회사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냥 자기 개인 프로젝트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회사 와 가지고 자기는 뭐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주제를 좀 제대로 제가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리더 라이터를 쓰지 말자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구성할지,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가져갈지, 임플먼트 레이어가 뭔 레이어인지, 아니면 이게 필요 있는지 없는지, 요런 걸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무지성으로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쓰라던데요." 아니면은 요런 것들은 좀 '안 말하는 개발자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은 너무 자주 했었어 가지고. 네, 그래서 뭐 무슨 이것 때문에 약간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뭐 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을 좀 많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이 리더 라이터건 필요할 때 만들면 되지만,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되게 영유시킬, 계속 유지시키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쓰지 않고, 그리고 이 전체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규모나 코드의 방향이나 뭐 레거시가 얼마나 많은지 요런 걸 고민해서 표준 레이어를 적절하게 잡으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꼭 생각하면서 쓰자.
남이 말했다고 쓰지 말자. 요거는 정말, 정말 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 단순히 그냥 뭐 일하는 걸 떠나서 개발자 자세적으로 정말 그 '우리 회사는 왜 표준 레이어가 이거지?' 라는 질문을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우린 이렇게 쓰죠?' 라고 그 제가 있는 회사에서도 그걸 가끔 물어보시는 주니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아 그냥 회사에서 하라니까 하지.' 이런 자세시라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예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쓰지? 이게 근거가 뭐지?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요걸 써야 되지?' 뭐 아니면 이게 룰이 정리된 게 있는지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장황하게 말했는데 또 어그로성이러 일 수도 있지만 이 리더니 라이터니 이런 패턴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절주절 되긴 했지만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